장관님 특권 드리는데요. 질문. 선생님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또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받아주시는데 기운 내시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사 공부나 역사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 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저는 과거를 바로 세우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 설 수 없고 내일 바로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참 우리 이인호 스님 같은 분을 사부로 모셔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통령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생각하실 때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 훌륭하신 우리 삶을 살아오셨고 또 역사적인 통찰과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 말씀드리면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그 조국 사건 때 너무 잘못된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불사하고 거기 이제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루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받쳐들고 있는 기둥을 하나하나 허물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거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쓰면 그 효과가 몇 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그 여건을 안고 정치적인 경험을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윤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거는 너무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정치 선배들의 말을 조금 더 듣고 인사의 폭이라든가 같은 거를 조금 더 넓게 하지를 못하고 불안해서 그렇겠지만 당신이 직접 아는 사람만 쓰다 보니까 그 기용의 폭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좁고 그 국민의 말하는 호응을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 당신이 또 그걸 포진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최근에 볼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용산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만나서 이렇게 어쩌다가 봐도 저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하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았어요. 야권의 반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야권의 형태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복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보이콧하는 거 아니까 무슨 탄핵이며 맞으면 범죄 혐의자가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이거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어느 뭐를 보나 어느 역사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차라리 무력 충돌을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내놓으면 좋을 텐데 좁은 구호들을 내세우고 국가기관을 자기네들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을 하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방어책이 없는데 그럴수록 다부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인력이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소위 대한민국 정부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군인들이 권력줄은 자기들이 딱 쥐고 있었지만은 기용하는 민간인들을 보면은 민간인들 가운데는 옛날부터 능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꽤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기용을 했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나서니까 그 사람들의 안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그전만 못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부의 권위가 실질적으로는 추락한 거죠. 겉으로 볼 적에 와각하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중 정치하고 민주 정치하고 혼동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게 동일시되기가 쉽고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신뢰는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전체를 볼 적에는 이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자범투성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고